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빨간색 SUV를 경찰관들이 에워쌉니다. 이어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급가속하더니 그대로 담장에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이윽고 끌려 나옵니다. 경찰차도 들이박았고 저기 문도 들이박고 지금도 저기 차 있는 것처럼 3번 정도를 박았는데 술이었으면 이미 깨지 않았나 싶은데 아예 그냥 만취 상태보다 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9시 반쯤 초등학교 정문 안으로 SUV 한 대가 불쑥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차는 비틀비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운동장에서 그거 팔자 줄넘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실내 갈아 신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차가 딱 나온 거예요. 움직일 기미는 보였어요. 약간 움찔움찔한 거. 음주운전 같다는 학교 보안관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다가갔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차 유리창을 깨려 하자 도망쳤습니다.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보이는 물병과 흰색 가루가 든 봉투,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물병과 가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혈액 채취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과 주사기의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거용 빌라. 보랏빛 조명 아래 놓인 플라스틱 통을 열어보니 작은 버섯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류인 이른바 환각버섯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 빌라의 멸균기와 현미경, LED 조명 등 전문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뒤 환각버섯을 재배해 4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겁니다. 판매 경로는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와 장비를 산 뒤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SNS나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성도 쉬워지면서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8,05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5%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이어 이번에도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해 마약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마약을 밀수입한 외국인 등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마약 사범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마약 백서를 발간한 검찰은 외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u bizim bir kere denize girmemizi, denizden balık tutmamızı veya çıkan balığı yememizi de etkiliyor. Ben korkuyorum şahsen. Marmara'mızı koruma altına alacağız. Atılması gereken tüm adımları
짚라인 체인객이 바람을 가르며 회속 활강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허공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나 끝났어. 아이, 기다려야 돼. 공중에 멈춘 짚라인에 매달린 모습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반대편에서 업체 직원이 와이어를 타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5구간 길이 2.89km, 국내 최장 길이인 함양 대보산 휴양밸리 짚라인 4번째 구간에서 도로래가 멈춘 건 지난 6일. 이용객은 60m 높이에서 2시간이나 심한 불안감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떨어질까봐 무섭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전장치 돼 있으니까. 근데 2시간이나 있으니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팔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대봉산 짚라인 운영을 책임지는 곳은 함양군. 돌발 사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경사로의 긴 거리를 사람 힘만으로 이동하다 보니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오셔가지고 억지로 밀다가 또 안 되고 또 그랬는데 뭔가 좀 구체적이거나 좀 획기적인 구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함양군은 성인 2명이 함께 타 감속 도로래를 사용했는데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내려가 중간에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사로의 대비가 좀 약해서 여기에 대비한 추진을 좀 높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조요원들이 체력이 좀 약해서 그 좀 체력 보완을 해가지고 한 5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장 이후 시설 이용객이 1,7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고 사고 대응은 엉성한 상황.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나무에 한창 사과가 맺혀야 하는 시기지만 달린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에는 크지 못해 호두만한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 겁니다. 겨우 몇 개 가지에 붙은 사과도 노랗게 변했고 손만 대도 떨어집니다. 그때는만 해도 이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한 60-70% 정도 낙가 피해를 봤었고, 지금은 거의 뭐 98%라 해도 가은해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낙가 피해를 본 농가는 밀양에서만 1,200농가. 농가 가운데 90%가 넘게 피해를 받고 면적은 2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로 같은 계통에는 95% 이상 지금 낙하가 다 된 상태고 상품으로 출하할 사과는 뭐 5%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크지 않은 사과가 떨어진 건 이상 좋은 현상 때문. 꽃이 피는 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고 잦은 비로 일조량마저 부족해 피해가 난 겁니다. 여기에 저온이 이제 지속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꿀벌이나 야생거리 활동이 저조해갖고 소위 말해서 수분 수정이 부실해갖고 종자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낙과가 된 것이. 전국 65%에 달하는 사과를 생산하는 경북에서도 저온 낙과 피해와 나무가 말라 죽는 과수 하수병이 발생해 이상이 걸린 상황. 한 해 농사를 마친 농민은 농민대로 귀한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발매하자마자 압도적인 점수로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버터. 2주째에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쉽지 않은 기록을 썼습니다. 1958년 빌보드 핫백 차트가 생긴 이후 1위로 데뷔한 곡은 버터를 포함해 모두 54곡. 이 가운데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건 23곡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 이후에도 1위 데뷔곡 가운데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은 2곡에 불과합니다. 또 1위로 데뷔한 곡이 아니라 해도 올해 들어 핫백 차트에서 2주 이상 1위에 오른 곡은 5곡에 불과합니다. 버터가 올 상반기 의미 있는 기록의 주인공이 된 건 분명합니다. 버터는 2주차에도 2위 곡과 10배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다운로드량을 자랑했습니다. 2가지 리믹스 버전을 출시해 구매력을 끌어올린 게 한몫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후 대중성까지 확보하면서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점수도 계속 선전했습니다. 에어플레이와 스트리밍이 한 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게 이제 BTS를 찾는 미국 대중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되고 있다. 빌보드 차트와 양대 산맥인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다이너마이트 때보다 높은 2주차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썸머송으로서 버터가 좀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버터가 올여름 팝계를 대표할 썸머송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那这个转弯的时候速度有点快，可能还是有一点声音。对我感觉它那个好像是控制速度在30公里每小时了，可能转弯的时候可能要再调一下，调得慢一点吧。我觉得主要是北京行人太多，那种鬼探头什么的，可能就还是有点顾虑吧。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우주를 여행합니다. 베이조스는 인스타그램에 5살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꿔왔다면서 7월 20일 내 형제와 우주에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함께하는 형제는 남동생 마크입니다. 베이조스 형제가 탑승하는 뉴 셰퍼드 유인 캡슐은 높이 18m의 로켓과 돔 모양의 우주선으로 구성됩니다. 승객 4명을 실은 캡슐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에서 10분 정도 떠 있는 준궤도 우주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7월 20일은 바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당시 5살의 베이조스는 TV로 생중계된 장면을 보고 우주의 꿈을 키웠습니다. We know a lot now about the moon that we didn't know back in the Apollo days, or even really just 20 years ago.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know about the moon today is that there's water there. It's in the form of ice. It's in the permanently shadowed craters on the poles of the moon.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에 갈 민간인 1명을 선정하는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찰 가격은 현재 280만 달러, 30억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오는 12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베이조스는 우주사업 경쟁자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보다 먼저 우주로 향합니다. 예고한 대로 다음 달 5일 아마존 CEO직에서 물러나는 베이조스에게는 잊지 못할 은퇴 기념 여행이 되는 셈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주방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8달 가까이 휴업 상태였던 이곳이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이 일제히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당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한 여성 손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Oh my gosh, it's like alive again. Basically, that's just that. Back to what we call normal. Although we see some abnormality still, but it's just so great. 파리 시내의 카페들도 실내 영업 재개 첫날부터 손님들로 들어찼습니다. It's really cool. We ha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back to normal life,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people in the streets, bars and restaurants open. It's really reviving. So yeah. 현지 시간 9일 제3단계 봉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프랑스의 야간 통금 시작 시간은 오후 11시로 늦춰졌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도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7개월 만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녹색 분류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 검사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41만 명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10만 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 등 주요 도시는 거의 2달간 경제 활동에 강력한 봉쇄 조치가 취해졌지만 부분적으로 규제가 풀렸습니다. 쇼핑몰과 상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격일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काफी अच्छा काफी कम कोई ज़्यादा रश नहीं था जैसे गाइडलाइन था कि 50% मेट्रो में आना है तो उसी के हिसाब से था तो काफ़ी अच्छा महसूस हो रहा है काफ़ी टाइम से घर में ही थे सिक्योर थे अपना सेफ थे घर में अब बाहर निकले सेफ्टी से बाहर निकले बाकी अब देखते हैं अब आज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क्योंकि काफ़ी टाइम बाद ओपन हुए हैं 히말라야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산간지대 방호복을 입고 백신 상자를 든 보건 요원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릅니다. आज पहली बार डॉक्टरों की टीम आई है हम उनका बहुत करते हैं शुक्रगुजार करते हैं उन्होंने हमको सबको वैक्सीन की है 인도 정부는 백신 접종과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전체 백신의 75%를 직접 관리하고 주 정부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방 정부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지 시간 7일 백신 접종을 2차례 마친 사람은 4,630만 명으로 13억 8천만 인구의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야권은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며 의약품 강국임을 자랑하던 인도가 부실한 백신 조달 정책 때문에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4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부 지역엔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얀마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4만 4천여 명. 하지만 검사망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늘어나던 누적 확진자가 쿠데타가 발생한 2월 이후 한동안 증가율이 0에 가깝게 멈췄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로 인한 혼란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 5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태국과 중국, 인도의 접경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한 것도 미얀마의 심각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군부 집권 이후 백신 보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 수천 명이 쿠데타에 반발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면서 의료 체계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얀마 주민들은 군부의 강권 통치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nd with the pandemic and the compounding effects of the political crisis, we could see these gains removed in just a few months and heading the country back to 2005, when half of Myanmar's population was poor. 이런 가운데 군부는 최근 종교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 학교가 일제히 문을 열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